네, 진주평론 토크쇼 진주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주 사천 통합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민병익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정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국하게 거절하시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진주에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일이 있으면 제가 언제라도 부르면 와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PD님 좋아하시겠네. 일상적인 출연 이런 거는 제가 그거는 저희들도 좀 이렇게 선배를 했어. 그래서 뭐 마구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좀 진주 사천 통합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제목을 좀 뽑은 게 좀 쏙 시원히 알아봅시다. 네. 이게 도대체 뭐 다른 방송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단은 패널들이 나오셔가지고 진주 사천 통합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왜 그런 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보고 나서도 답답하다.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이게 답답하게 느껴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행정구역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안 돼 있다. 이제 되게 개념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통합이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도 되게 많이 논쟁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통합을 주제로 연구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연구해서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관에서 이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자신들의 이제 논리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학자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 한 5편 정도의 논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은 왜 안 부르죠? 나중에 다 들어보시면 왜 안 부르는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행정학자 가운데 미국에서 행정구역 통합으로 박사학위 있는 사람은 지금도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를 안 부르는 이유는 우리 돈도 못 드리는데 이건 좀 불편하네 마음이. 그러면 제가 조금 진주시에서 진주 사천 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님 한 분을 모셔서 초청 특강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혜수 교수님인데 경북대학교 보니까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위원이시고 초청 특강의 주제가 뭐냐면 미래 환경 변화와 지방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의 대응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언론 보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모르겠어요. 미래 환경 변화가 뭔지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은 그렇게 관심 안 가지면 잘 모르는 거고 지방 중소도시 대응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냥 정말 좀 멍청한 질문을 드리면 통합하면 지방 중소도시들이 어떤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이제 시각의 나름이에요. 이제 하혜수 교수님은 이제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지방자치학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고향도 이 인근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와 인연을 가지고 계신 경북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학문적으로 되게 성취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이제 미래에 우리 이제 진주와 같은 중소도시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한번 이제 행정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이라 하면 행정기관에 관할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구역을 넓히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행정구역을 좁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일종의 공간의 문제. 그렇죠. 예.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행정구역을 넓게 잡으면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그렇죠. 적어지겠죠. 그리고 행정구역 서비스가 일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고 4년 동안은 의회 선거만 했고요. 네. 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70년대, 80년대를 한번 이제 반추해 보면 이때는 중앙정부의 서비스가 네, 이제 제공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님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고 저 임명받은 임명직 시장. 예, 시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장님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렇죠. 뭐 하부기관 시행하는. 예.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한 행정 서비스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사는 사람하고 저 산촌에 사는 사람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좀 다르잖아요.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예, 해산물을 주로 먹고 저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뭐 야채나 산나물을 이렇게 먹는데 그게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렇게 종류도 그 시민들의 삶에 맞게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 정부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군대에 가면 군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군화에 내 발을 맞춰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양말 2개 신거나 뭐 여러 뭐 맞춰 신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구역을 넓게 잡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효율적이다. 그렇죠. 효율적이죠. 유리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만 대신에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행정구역을 넓게 잡으면 나에게 맞지 않는 서비스가 계속 내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적정한 행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게 또 너무 좁게 잡으면 그 효율성의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 불필요한 중복적인 이중 투자. 그렇지 이중 투자의 문제. 그 다음에 시청을 지어도 몇 개 더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이 여러 개면 구역마다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도 훨씬 더 많이 뽑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효율의 문제가 사실 존재하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결합시킨 규모의 적정 규모가 필요한데 이 적정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행정구역을 넓게 잡는 것이 미래에 바람직하냐, 행정구역을 좁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그 사회가 효율성의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넓게 잡는 것이 유리하고 그것보다 효율성보다는 우리 주민의 만족도, 이제 주민의 주인됨, 그러니까 자치의 방점을 맞추겠다고 하면 행정구역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 거죠. 뭐 그렇다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뭐 커졌다 적어졌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측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를 가지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를 하는데 이제 시단위, 군단위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 단위를 보면 우리 진주시만 해도 인구수가 34만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창원은 무려 100만이 넘어서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부산은 인구가 뭐 한 300만 돼도 구 단위로 또 하니까 나눠지죠. 그런데 34만의 규모가 작은 규모냐? 이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행정구역 단위로. 왜 작다고 느껴지죠?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구 5만이 넘어서면 엄청나게 큰 시티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를 5만이니 10만이니 20만이니로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너무 큰 단위고요. 대략 한 2만에서 3만 정도 단위 이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티가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 하면 효율성과 그 다음에 민주성, 주민의 이제 그 주민을 주인으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2만에서 3만 정도의 규모, 이 정도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네. 그럼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진주 사천 통합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교수님 그냥 전문적인 어떤 식견에 따른 진주 사천 통합을 하면요. 네. 이제 진주 사천이 통합이 되면 이게 행정구역의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넓어지지 않습니까? 넓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하면 진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고 이제 사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진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 이제 진주의 예산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진주의 인구가 많으니 그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통합된 진주시의 상당 부분의 행정 서비스가 지금의 진주를 중심으로 집중되겠죠.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장은 이 논리가 이제 경제학의 논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행정구역 통합에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이론이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공공선택 이론. 예. 예. 이게 뭐냐면요. 경제학의 논리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요. 이 기본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자기한테 덕이 되니까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안 나온다 그러면 거짓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자기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경제학의 기본 논리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 기본 베이스 위에서. 그런데 이 논리를 그대로 행정에 적용하면 우리 시민들도 뭐냐 하면 자기에게 덕이 되는 정책을 펴는 시장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시장도 똑같아요. 시장님도 나에게 표가 되는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님의 가장 큰 자신의 이익은 뭐냐 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럼 자기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표를 모아야 되는데 그럼 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가 많은 쪽에 있습니까? 인구가 적은 쪽에 있습니까? 당연히 많은 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인구가 많은 쪽을 위한 정책을 쓰겠죠. 아무래도 예산도 같이 투입이 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곳에 공원을 만들어주고 인구가 많은 곳에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적은 쪽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편의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밀리게 되겠죠. 삼천포 통합만 봐도 네. 사실은 그 삼천포 인구가 6만 넘었었는데 4만으로 줄어들고 그 지역 양지역 지금은 뭐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천 삼천포 놓고 봐도 사천이 훨씬 나아진 거죠. 옛날에 군이었는데 뭐 그런 부작 말씀하시는 그런 예를 들어도 좀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쪽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선택론적 이 렌즈를 가지고 쳐다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 시정도 결론은 인구가 많은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생활이 그쪽이 편리해지겠죠. 그럼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냐면 인구가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해가게 됩니다. 도 단위를 보면 창원, 뭐 진해, 양산 이쪽이 커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원도 가보면 창원, 진해, 마산이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런 집값이 지금 창원 쪽은 집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구 마산과 진해는 별로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마산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 편차가 더 커져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사천과 진주시가 통합하면 진주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집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천은 결론은 뭐냐 하면 공장이나 아니면 뭐 우주항공산업 그렇죠. 이런 거니까 그런 것 중심이 되는 거 생활은 다 진주로 올 수밖에 없죠. 생활이 훨씬 진주시가 편해지니까요. 지금도 편하고. 네. 그래서 사천과 진주시가 통합되면 진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집값의 상승 효과, 주민 편의 시설의 정진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사천 주민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기존의 사천시로부터 받는 상당한 행정 서비스가 줄어들게 되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논리는 뭐냐 하면 이 시점에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정치인들이 선거가 다가오면 큰 도시의 시장님들이 행정구역 통합 이슈를 들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던지면 무조건 덕이 되는 프레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한번 출마 선언하면 옛날에 국회의원도 한번 나가봤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좀 같이 자기 위상 높이기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에서도 옛날에 산천과 통합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사천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대부분 보면 국회의원 선거나 아니면 시장 선거가 한 1, 2년 남겨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몸집 불리기? 그렇죠. 큰 도시에서는 이렇게 유리하니까
시민들에게 이제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뭐 집값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덕이 되니까 이걸 이제 이슈로 던져서 자신의 유리한 선거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던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진주 사천 통합을 하면 진주 사천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상당한 불편이 있다. 사실입니다. 우리 사천 진주 같은 경우에도 사천 교육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천에 있는 사천 시민들이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를 원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음으로써 교육권역이 구분되어 있고 생활권역까지 구분되다 보니까 상당한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행정구역 개표 이전에 네. 어떤 뭐 교육 분야의 통합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거는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교통의 어떤 통합 문제라든지. 네, 저는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행정구역을 굳이 통할 필요는 없다. 이건 너무 이미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너무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행정구역을 통합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생활적 불편함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활권역만 먼저 통합시켜 보자. 생활권역. 예. 그리고 생활권역에 해당하는 경찰의 치안권역.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교육권. 이런 것들을 사천교육청과 진주교육청을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아니, 가능합니다. 입법화시켜서 하면 되고요. 입법화. 그 행정구역 연합이라는 형식도 있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부울경 메가시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연합 형식입니다. 자치단체를 그대로 두고 경제구역만 이렇게 통합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시티 이번에 이제 서울하고 김포 메가시티 나오니까 통합하는 게 메가시티가 아니고 자치단체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이제 그 특별한 하나의 특별 그 기구화 시켜서 그 연합체 형태를 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소방구역, 그 다음에 행정구역 빼고 치안, 소방, 교육 이런 생활권역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 나동 쓰레기 밀입장, 예, 이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결론은 큰 틀에서는 행정구역 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치단체를 통합해서 큰 사이즈가 되면 이러한 님비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행정구역 통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쓰레기를 같이 이제 다 쓰레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동된 인식이 먼저 쓰레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생활권역의 통합을 하는 메가시티 논의부터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점점점 양 자치단체에 있는 이제 시민들이 그러면 나중에 우리 행정구역까지 통합해서 다 같이 잘해보자라고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굳이 저는 행정구역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그 보조금도 통합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게 제가 그거 한번 훨씬 여쭤보고 득이에요. 싶거든요. 지금 진주가 한 2조, 사천이 한 1조 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행정구역을 통합을 했다. 3조 줍니까? 3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무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차원이라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이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참 궁금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통합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받는 어떤 혜택이 재정적 혜택이 높아지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통합을 하고 나면 주민 1인당 그 세출액 한 주민 한 명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혜택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되냐 분석을 해보니까 떨어져요. 통합하면? 네, 통합 떨어집니다. 오히려 떨어지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원 위치로 서서히 회복은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규모의 경제라고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규모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에 좀 문외한은 입니다. 규모의 일반적으로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가 하면 더 잘 된다 뭐 그런. 그렇죠. 이렇게 규모를 키우면 일반적으로는 효율성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규모의 경제 효과라 해서 관리 비용을 줄이니까 오히려 규모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규모의 경제 효과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거하고 하루에 10,000대를 생산하는 대기업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비용하고 하루에 100대를 만드는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비용을 따지면 대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거든요. 그러면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 규모가 커지니까 불필요한 그 요소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공무원도 뭐 민원 서비스 똑같은 민원 서비스 제공하는 공무원 한 명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가 그 발생을 한다는 입장이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예,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기 그 부분의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세출액이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막상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방 재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재정 자립도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방 재정 자립도가요 20% 30%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다 어디서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산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큰 자치단체일수록 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청이나 이런 덜 받죠. 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낙후도 요소라는 게 있고 지역 낙후도라는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세 비율 이런 게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4,003 그 진주가 통합하면 무조건 덜 받게 돼요. 적게 받는다. 네, 적게 받게. 현대 주자치단체가 받는 것을 플러스한 것보다 통합해서 받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기재부나 중앙정부는 행정구역 통합을 무조건 찬성해요. 네. 왜냐하면 기재부 예산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따지보면 지금 진주시의 예산 4,000시 예산을 그냥 기계적으로 플러스 한 돈이 훨씬 더 많죠. 예산. 예. 그래서 통합하는 게 오히려 전체 예산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럼 이게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하고 했으니까 빼고 우리에게 제공했으니까 주민 1인이 받는 서비스는 실제로 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늘지 않습니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나면 통합이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안 나와요. 일단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또 제가 분석한 게 하나가 있는데 창원시를 대상으로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썼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그 통합 창원시 말씀. 네네. 네. 그 시민들한테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시민들한테 물었어요. 한 300명인가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통합 이전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냐를 물어보고요. 꽤 궁금한데. 네, 통합한 이후에 다시 통합하자고 하면 너 찬성할래 반대할래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니까 찬성했던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나는 다시 하라고 하면 반대한다라고. 절반 이상이. 예. 반대가 훨씬 높아요. 찬성했던 사람 중에서 뒤에 찬성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왜냐하면 통합할 때는요, 우리 시정이나 이런 곳에서 통합하면 좋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애드블런을 막 띄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합하면 집값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막 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창원시가 되면 다 좋다라고 생각을 막상 통합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마산시의 시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구청이 있는데 구청장도 선거로 안 뽑아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주던 서비스를 이제 창원시에서 주는데 이 창원시는 우리 마산이나 진주보다는 창원 인구 많은 그쪽만 막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괜히 통합했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창원시에 계셨던 분들은 뭐냐면 우리 창원시가 우리끼리 할 때는 참 좋았는데 마산하고 진해하고 하니까 막 마산 진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특히 짜증나는 거거든요. 괜히 통합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데 좀 재정력 떨어지는 진주와 마산하고 진해하고 통합해가지고 괜히 우리 집값도 떨어지고 우리 뭐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괜히 통합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걸 추정해 보면 통합 이전에 이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막 놨던 홍보물들이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현되냐? 대부분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주시에서도 이제 사천통합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서부 경남의 인구 소멸 대응, 지방 중소도시 상생 발전. 그러니까 이게 좀 선언적 의미로서는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아 그런가 보다 뭐 요즘에 인구도 줄고 뭐 지방이 소멸한다 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게 이제 그 부분이고 아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행정 통합보다는 생활권의 통합이 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 진주와 사천을 놓고 볼 때 진주시하고 사천시가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논의는요. 우리 다분히 우리 진주 사천만 논의될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서부 경남 저는 뭐 산청 하동 다 도움을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요. 창원, 김해, 양산, 부산 이렇게 해서 이제 메가시티 거기에 우리 진주를 뭐 넣어주니 많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들만의 경제권력이 있어요. 그 창원과 양산 진해를 중심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권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서로가 주고받는 게 돼요. 우리 진주는 뭐냐면 경제 권역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서부 경남 메가시티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서부 경남. 예, 우리 서부 경남이 다 같이 역할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저쪽 그 마산 창원 뭐 김해 이쪽으로는 경제 그 그렇죠. 핵심이 경제라면 그럼 진주는 어떤? 진주는 이제 우주 항공이나 아니면 이게 우리가 항로화나 이런 나름대로의 경제 벨트를 하나 경제를 그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죠. 경제적 공동체. 예.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이 경제적 공동체를 묶는 메가시티 형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 메가시티 안에서 교육과 치안과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동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진주에 오고 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딴 데 가지만.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면 그럼 생활 권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소를 하고 굳이 행정구역을 통합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보십시오. 그 지방자치는 왜 하냐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방자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뭘 원하냐면 주민자치를 원해요. 주민 스스로가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단체자치를 택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 스스로가 통치를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 진주시는요. 진주시가 하는 일 가운데 70%가 위임 사무예요. 경상남 도청이나 중앙정부 일을 해요. 한 30% 정도만 진주 시민을 위한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도 하고 지방자치가 해야 하는 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주민을 위한 일은 그닥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지방세도 우리나라 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세가 70%고 지방세가 30%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가지고 주민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시가 돈 없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미국은 이제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주가 주별로 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 엄청 이게 미국에 제가 공부했던 알라바마 주인데 알라바마 주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3배예요. 우리나라 남북한의 크기의 3배거든요. 그럼 이 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시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를 미국은 뭐라 부르냐면 카운티라고 불러요. 예, 카운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 카운티 서비스가 전체를 다 제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카운티 서비스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주민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제공하겠다고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시티예요. 카운티와 시티의 차이가 그렇죠. 다르죠. 우리 이제 카운티 서비스 가지고는 내가 그 행정 서비스 나 만족 못 하겠다. 카운티에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치안 서비스 너무 불안하다. 야, 그럼 우리 주민 한 1000명이 모여볼까? 그럼 우리 시티 하나 만들어. 그리고 우리끼리 경찰 채용해 가지고 우리끼리 더 치안 강화하자. 이렇게 만든 게 시티거든요. 미국은 시티와 카운티가 하는 역할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카운티가 기본적인 주 서비스 제공하고
카운티가 제공 못하는 것을 보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시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티와 카운티가 그냥 하나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시티와 카운티가 딱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바운더리가 넓어져 버리면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카운티 서비스만 받게 돼요. 그래서 각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행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삼천포 시민이 바라는 행정과 우리 진주의 초전동 주민이 바라는 행정은 다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통합해버리면 초전동하고 저 삼천포 벌리동 서비스가 똑같이 제공돼 버리거든요. 지역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받는 행정으로 받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래서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그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행정구역은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주민이 주인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예,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넓게 해야 된다는 논리는 누구의 논리냐면 중앙정부의 논리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중앙정부나 이러한 관의 입장에서 행정을 할 것이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소위 행정 통합을 주장하는 뭐 정치인이거나 예. 뭐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발언을 보면 네. 그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네, 라는 걸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야,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논쟁, 저는 이 논쟁이 처음에 이제 플랜카드가 몇 개 수신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이 분야를 전공하는 이제 저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플랜카드를 보고 선거철이 다가오는구나. 또 바람 한번 잠깐 불었다가 추석 앞에 진주시가 시 쪽에서는 찬성한다고 플랜카드 뭐 기자회견 하니까 뭐 사천은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래가지고 하고 추석 때 상당히 그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현직 시장들은 무조건 득입니다. 반대하는 사천시장도 뭐냐면 나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밝히면요. 사천 시민들은 그래 잘하네라고 결집돼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직 시장 군수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이 이슈는 무조건 득이 되는 이슈죠. 그럼 교수님, 그러면 뭐 일단 진주 사천 통합 뭐 논의가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걸 좀 이렇게 이제 공론화를 할 필요는 있을까요? 이 그냥 양시의 주장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생활 권역의 통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전제가 성립이 된다면 좀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진주가 100% 동의한다고 통합이 안 돼요. 우리 사천시가 아마 진주시에서 통합 찬반 여부에서 주민투표 붙이면 아마 통과될 겁니다. 저는 진주시에서는 찬성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통합 논의가 있는데 지극히 이게 정치적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시각으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 생활 권역의 통합 부분이 만약에 시민들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렇죠. 그쪽에 대한 그런 공론화 과정은 좀 거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는 늦었다고 보고요. 늦었어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은 행정구역의 통합을 이야기하는요.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우리 산청 군민들이 진주시와의 통합에 동의하느냐? 저는 동의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의하면 자신들이 받는 서비스가 줄어드는데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 막 91년도에 대규모 통합을 했거든요. 우리 진주시하고 진양군이 그때 다 통합을 했어요. 그때는 중앙정부가 일반 서비스 하다가 지방자치로 바뀌니까 너무 지방자치단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요구가 많아지니까 중앙정부가 힘드니까 야 통합해라 통합시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 되게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나한테 덕이 되는지 덕이 안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하기는 점점 어려워져요. 특히 작은 자치단체는 더 통합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 서부 경남에 있는 지역 소멸 위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서부 경남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지역 소멸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동군이 지금 진주 그 하동군의 의료원을 대규모로 짓겠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동 군민 가지고 되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동에 지어지는 그 의료 서비스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하동에 산부인과가 있어야 하동에서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소아과가 있어야 애를 키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동에 소아과가 없어서 진주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누가 하동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동에 소아과 병원을 유치하면 하동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남해군도 그렇고 뭐 그 하동 가까이에 있는 진주도 그렇고 다 누구나 가서 다 사용하고 똑같은 그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다 같이 공유자산으로 활용을 하면 그만큼 또 경쟁력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그 뭐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한번 여쭤보니까 이제 그분도 좀 반대 입장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놓은 대안은 뭐냐면 뭐 그렇게 귀가 쏙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 현재 만약에 지금 진주의 2조의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지역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행정 통합보다 더 우선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도 적어지고 이게 수동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발전까지도 혹은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경쟁력까지도 좀 상실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그 말씀을 들어도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받고 있는 이 예산으로 지방 경쟁력을 키워왔다면 지금 이 뭐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나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좀 당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뭘까요? 그냥 지금 우리가 그건 청년이죠. 청년.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가장 핵심은 청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진주시의 인구가 적어서 지역 소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진주시 인구 34만이 있는데 어떻게 소멸이 되겠습니까? 소멸이 좀 더디겠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요. 34만 가운데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애가 안 태어나는 거죠. 노인이 얘를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은 또 일정한 시점이 되면 또 돌아가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 소멸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의 비율이 줄어들고 절대적인 청년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청년이 왜 줄어드냐? 서울로 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수도권 왜 가냐? 먹고 살기 없으니까 가는 거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진주시가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냐? 해결 못 하거든요. 역대 진주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그 할 때마다 내건 공약이 일자리 창출이 있거든요. 그 양반들 이야기 행감을 했으면 진주는 청년들이 지금까지도 다 남아 있을 거고 진주가 아까 뭐 규모도 더 커졌을 거고 한데 물론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러한 진주 사천 통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진정성 있게 진주 시민들, 사천 시민들을 생각해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그게 계산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맞습니다. 말씀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싶었던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론은 청년이 남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현재로서는 제일 시급한 거죠. 저는 그것이 제일 시급하다 생각하는데요.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도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 진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진주만 그러냐?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진주가 있고 산청이 있고 하동이 있고 남해가 있으면 중앙시장에 장보러 진주 시민은 그 사람들이 다 와요. 다 왔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공생을 해야 돼요. 거기도 청년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이 살 수 있는 서부 경남을 만들어야 이게 미래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사천도 되게 무지하기 어렵고 진주도 무지하게 어려우니까 우리들이 통합하자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는 거 아니죠? 더 심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어느 자치단체는요. 인구수가 늘었대요. 최근에요. 제가 어디라고는 좀 말하기 곤란하게 늘었는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해야 되는 나가는 돈은 더 늘어났대요. 왜냐하면 기양기촌이거든요. 노인들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들어오니까 분들만 나이 많으신 분만 들어오니까 그 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비용이 더 발생. 더 부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치단체 더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통합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게 진주시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경제적 공동체죠. 이 청년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부산과 같은 메가시티 논의를 해야 돼요. 우리 서부 경남의 자치단체들이 다 같이 경제 권역을 통합을 해야 돼요. 경제 권역을 통합을 하고 그럼 이 경제 권역을 통합하는 그럼 어떤 경제 정책을 쓸 것이냐? 그럼 각 산청이나 함양이나 자치단 의회 있지 않습니까? 각 의회에서 2명씩 대표 선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각 의회에서 2명씩 대표 선수가 오면 한 10몇 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위에 의회를 조그맣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진주 사천 통합과 관련해서 시의회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현재 네. 진주시 의회를 한번 조사봐야 되겠네. 이제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죠. 왜냐하면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이 이슈가 지금 진주 사천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슈를 던졌으면 관심을 가질 텐데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뭐 어차피 안 될 이슈를 가지고 지금 필요한 논쟁을 하는 게 되게 이상하죠. 아니, 저희들도 이제 그걸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뭐 통합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봐도 이 통합되면 내한테 무슨 이득이 되지? 라는 그 개념 정리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더 그렇겠다 싶어서 그런 분들은 득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진주에 우리 이제 꽤 비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값은 올라갈 겁니다. 저는 해당 안 되네. 아니 그런 것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일 거니까요. 행정구역 통합에 사천에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니까요. 더 직접 효과는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하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차원 분석할 게 효율성의 차원, 그다음에 민주성의 차원, 대응성의 차원, 그다음에 균형 발전의 차원 이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합주의자들은 뭐냐면 효율성 차원을 되게 중시했어요. 강조했어요. 그다음에 이 디스패리티 그러니까 불균형 발전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민주성과 대응성은 떨어진다는 건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거야 뭐. 네, 이건 떨어져요. 그럼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나온 논문보다는 오히려 효율성까지 떨어진다는 논문이 더 많아요. 그럼 4개 중에 3가지 안 주면 할 이유가 하나도. 그다음에 불균형 발전 이거 해결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해보면 더 불균형은 더 커져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네. 불균형 발전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예, 통합하는 사람은 그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분석계로 내 논문들이나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통합하고 나니까 야, 이 4개에서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 그런데 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제가 왜 그러면 이 효과가 안 나오지? 미국은 그러면 어땠냐? 미국은 통합을 했습니다. 미국도 시티 통합하고 시티 카운티까지 통합하고 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에서 논문들에는 이렇게 해요. 하나의 케이스, 수백 건의 통합 사례에서 한 건만 성공했지 나머지는 다 실패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도 자치단체가 이렇게 조금 해요. 그러니까 통합을 한 케이스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모든 유럽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다 실패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성공한 케이스를 그럼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뭐 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부 그 우리 딸도 도에 있는데 창원은 집값 비싸서 못 가겠고 마산은 멀어서 못 짓겠고 뭐 진해는 바닷가 쪽에 더 멀어서 안 되겠고 참. 자 우리나라 자 진주시만 내가 한번 볼게요. 옛날에 진양군하고 구진주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진양군 계신 분들 뭐 금산면 뭐 이런 면에 이제 미천면 이분들 옛날에 그 진양군청하고 진주시청이 있을 때 하고 진주장군청과 진주시가 통합해서 있을 때 하고 행정 서비스 좋아졌습니까? 아직까지 뭐 이반성 저쪽으로는 다 오지죠. 일반성, 그렇죠. 이반성. 지금 우리 진주시 그 진양군청에 있을 때는 이 진양군이 농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많이 펼쳤을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진양군청 서비스를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주 통합 진주시청이 되면 시가 되면서 그쪽보다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많이 상대했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공원도 다 저 평거동 뭐 이쪽 들어서고 초전동 편의 시설이 다 이게 동쪽으로 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항이 만들어주고 표 좀 주세요. 그거 뭐 이리 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통합 이후에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천 진주의 통합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보니까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힘들 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언론이나 뭐 시에서 교수님 안 부르는 이유가 있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론은 안 된다. 아 결론은 우리나라는 이미 행정구역이 너무 크다. 행정구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예, 더 키워봐야 통합의 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 이 생각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되게 동의를 해요.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은요. 이제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수단적인 가치가 있어요. 민주성은 본질적인 가치예요. 우리 행정은 본질적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효율성은 이 본질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역 통합은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 했지 않습니까? 도구적 가치를 높인다고 이 본질적 가치가 높아지지 않아요. 높아지는 건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는 차원을 추구한다면 지금의 행정구역은 우리 주민이 주인 되기에는 너무 큰 규모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더 넓히 버리면 주민들은 이 행정구역 통합의 실질적인 이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오늘 사전 이 주제가 진주 사천 통합 속 시원하게 좀 알아봅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좀 속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생각들의 변화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고정 패널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오늘 하여튼 우리 진주자에 나와 주셔가지고 왜 좀 교수님을 안 모시는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시민들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좀 전문적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또 이 진주자를 보시면 좀 진주 사천 통합에 대해서 각자 어떤 좀 개인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주자 민병익 교수님 모시고 진주 사천 통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아, 예. 뭐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부르면 보겠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분야는 제가 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민 교수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진주자 네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